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음식에 주목하는 지금 뜻밖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불고기도 비빔밥도 아닌 바로 한 그릇의 어죽입니다. 외국인들이 어죽을 먹기 위해 한국까지 와서 직접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지역 음식으로만 알려졌던 이 투박한 음식은 이제 외국 연구자들과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죽이 왜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왜 외국에서 국경을 넘어 외국인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슈타인하르트, 올해 나이 42살입니다. 유럽 공공영양연구소에서 식품 시스템 분석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전공은 기능성 식품이고 특히 전통 음식의 영양 구조를 분석하는 일을 15년째 해오고 있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편입니다. 음식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맛있다, 맛없다는 개인 취향일 뿐이고 제가 보는 건 성분이고 구조고 재현 가능성이었어요. 그해 가을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죽이라는 음식 때문이었어요. 유럽 연구자 사회에서 한국 전통 음식은 오랫동안 관심받기였죠. 김치 정도는 발효식품 연구에서 다뤄졌지만 나머지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어죽은 더 그랬습니다. 냄새가 강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지역 음식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현대 미식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2023년부터 유럽 일부 도시에서 어죽을 표방한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죽은 달랐습니다. 유행처럼 번지지도 않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이 묘하게 일관적이었죠. 단순히 맛있다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구소 동료 하나가 파리 출장 중에 어죽을 먹어봤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평소 아시아 음식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돌아와서 며칠 동안 그 이야기만 했죠. 저는 그걸 일시적 유행으로 봤습니다. 이국성 소비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소 내부에서 어죽에 대한 언급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 상부에서 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전통 어죽의 영양학적 가치와 유럽 시장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논문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로 된 몇 편의 지역 연구 정도가 전부였죠. 민물고기를 주재료로 한 국물 요리라는 정도만 파악됐어요. 쌀과 채소가 들어가고 된장 계열의 발효 조미료가 사용된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구체적인 조리법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고 표준화된 레시피는 없다고 했어요.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현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유럽에 있는 어죽 식당들도 확인했어요. 대부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메뉴 구성이나 조리 방식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스프처럼 내놓았고 어떤 곳은 밥과 함께 제공했어요. 일관성이 없었죠. 그런데도 먹어본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는 설명 못하면서 다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유럽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한국 현지에서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죽이 실제로 어떤 음식인지, 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야 했어요. 연구소에 출장 계획서를 제출했고 승인받았습니다. 2024년 9월 말이었죠. 한국에 가기 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였어요. 서울에는 어죽 식당이 많지 않았죠. 있다고 해도 대부분 현대적으로 각색된 곳들이었어요. 저는 원형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어죽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자료를 뒤졌어요. 충청북도 금강 인근 지역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민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고 어죽이 지역 음식으로
오래 유지된 곳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관광지는 아니었죠. 외국인이 찾아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꾸미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식당 이름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오래된 곳이라고 했고 현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했죠. 외국어 리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더 신뢰가 갔어요. 식당은 강변도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었어요. 간판이 낡았고 건물도 오래됐죠. 주차장은 비포장이었습니다. 외국어 메뉴판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홍보 문구도 없었고 인테리어도 최소한이었죠. 그냥 지역 주민들이 밥 먹으러 오는 곳 같았어요. 그런데 식당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줄이 있었죠. 점심시간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11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5-6명 정도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부부도 있었고 젊은 남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한국 사람처럼 보였죠. 외국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서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없었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 음식이 정말 줄 서서 먹을 만한 건가? 저는 차에서 내려줄 끝에 섰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식당 문이 열렸어요. 앞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였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그게 전부였죠. 장식은 없었고 음악도 없었어요. 주방에서 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봤죠. 한글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죽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가격도 적혀 있었고 사진은 없었죠. 저는 그냥 어죽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주문을 받은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저를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음식이었죠. 그릇에 담긴 국물과 밥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였죠. 된장 냄새도 조금 났고 채소 냄새도 났어요.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전에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냄새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좋다고 해서 맛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영양 구조가 우수하다고 해서 재현 가능한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저 관찰자였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고 숟가락 소리만 들렸죠. 누군가 국물을 마시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밥을 비비는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었고 빠르게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유럽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대화가 많았어요. 음식보다 사람과의 시간이 중요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이해할 수 없었죠. 주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끓는 소리였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올 때까지요.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의문만 품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곳에 오는가? 이 음식은 정말 특별한가? 아니면 그저 익숙함 때문인가?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죠. 주방에서 그릇이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제 앞에 놓았어요. 어죽이었죠.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넓은 뚝배기에 국물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위로 채소와 고기가 보였어요. 밥은 따로 나왔죠. 작은 공기에 담긴 흰 쌀밥이었습니다. 향이 올라왔어요. 강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된장 냄새와 생선 냄새가 섞여 있었죠.
채소에서 나는 풋내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냄새였습니다.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향이었죠. 저는 잠시 그 냄새를 맡으며 관찰했어요. 감정을 배제한 채로요. 국물 표면에 기름이 살짝 떠 있었습니다. 투명하지 않았어요. 탁한 편이었죠. 유럽 수프처럼 정제된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날 것에 가까웠습니다.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였죠. 이건 의도된 건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죠. 뜨거웠어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뻔했죠. 조금 식히고 다시 맛봤어요. 짠맛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 감칠맛이었죠. 된장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생선 맛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오히려 채소의 단맛이 더 강했죠. 주변 손님들은 여전히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죠. 가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도 났어요. 하지만 웃음소리는 없었고 감탄사도 없었죠. 그저 먹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유럽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달랐어요. 맛있으면 표현했고 놀라우면 말했죠. 요리사를 칭찬하는 일도 흔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집중할 뿐이었죠. 마치 음식 자체가 대화 상대인 것처럼요. 저는 밥을 국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요. 밥알이 국물을 흡수했어요. 부드러워졌죠. 씹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쌀의 단맛이 국물의 짠맛과 섞였어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생선살을 먹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뼈는 없었죠. 깨끗하게 발라낸 상태였어요. 맛은 담백했습니다. 생선 특유의 비린내는 거의 없었죠. 된장과 채소가 그걸 중화시킨 것 같았어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기능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속 메모했어요. 조리 방식, 재료 구성, 영양소 분포. 제 머릿속에는 유럽의 영양 설계 식단이 떠올랐습니다. 단백질은 분리해서 정량화하고 탄수화물은 필요량만 배치하고 지방은 최소화하는 방식이었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구조였어요. 어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지방도 채소도 한 그릇에 들어 있었죠. 분리되지 않았어요. 정량화되지도 않았고요. 이건 비효율적인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먹을수록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포만감이 빠르게 왔죠. 그런데 무겁지 않았어요. 유럽 수프는 크림이 들어가면 무거웠거든요. 어죽은 달랐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든든했어요. 이 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았죠. 메뉴판을 다시 봤습니다. 어죽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사이드 메뉴도 없었고 디저트도 없었어요. 이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이 식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신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음식을 만들 능력이 없는 걸까요? 저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릴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조리 시간도 길었어요. 주문하고 나서 15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유럽 레스토랑 기준으로 보면 느린 편이었죠. 패스트푸드는 말할 것도 없었고 파인 다이닝도 이것보단 빨랐어요. 회전율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기다렸어요. 불평 없이요. 심지어 당연하다는 듯 기다렸죠. 마치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여기 오는 걸까요? 국물을 다 마셨어요. 그릇 바닥이 보였죠. 밥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적당히 불렀죠. 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오후에 일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였어요. 계산된 양 같았습니다. 계산을 하러 갔어요. 카운터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가격을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유럽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 정도 품질의 이 가격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제가 먹는 동안에도 손님이 계속 들어왔던 거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줄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분명히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인기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돌아와 앉았어요. 수첩을 다시 펼쳤죠. 적어둔 내용을 읽었습니다. 향, 염도, 질감, 온도, 재료 구성, 조리 시간. 데이터는 모았어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죠. 이 음식이 왜 유럽에서 반응을 얻었는지, 왜 사람들이 다시 찾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저는 유럽의 음식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표준화된 레시피, 정량화된 영양소, 효율적인 조리 과정. 모든 게 예측 가능했죠. 재현 가능했고요. 어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시피는 불분명했고, 조리 시간은 길었고, 메뉴는 단순했어요.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손님들은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을 들여 천천히 먹었죠. 그 태도가 유럽과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빠른 게 좋은 거였어요. 시간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엔진을 켰어요. 다음 목적지로 가야 했죠.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어죽 식당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필요했어요. 한 곳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세 곳은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 식당의 분위기, 손님들의 태도, 음식의 맛.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죠. 마치 뭔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다음 식당도 비슷했어요. 외관도 비슷했고 분위기도 비슷했죠. 어죽도 비슷했습니다. 맛은 조금 달랐지만 구조는 같았어요. 국물, 밥, 생선, 채소 모두 같은 방식이었죠. 그리고 손님들도 똑같았습니다. 조용히 먹고 대화 없이 집중하고 만족하며 나가는 모습이요. 저는 메모를 계속했어요. 두 번째 식당, 세 번째 식당.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문만 늘어났죠. 이 음식의 본질은 뭘까? 왜 사람들은 이걸 먹으러 오는 걸까? 영양소 때문일까? 맛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이었죠.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모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만들었고 항목을 나눴고 수치를 입력했어요. 객관적으로 정리했죠. 하지만 정리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영양학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다 평범한 수준이었죠. 조리 방식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끓이는 거였어요. 재료도 흔한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만족하는 걸까요? 왜 유럽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제가 놓친 게 뭘까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답은 데이터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못 본 것일 뿐이죠. 저는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식당을 가봐야 했어요. 더 많은 샘플이 필요했죠. 그래야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래야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식당이 남아 있었어요. 낡은 간판, 조용한 손님들, 그리고 그 국물의 향. 지울 수 없는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처음 갔던 식당으로 갔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비교 대상이 필요했으니까요. 어제 먹었던 어죽과 오늘 먹는 어죽이 같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관성을 검증해야 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메뉴를 주문했죠.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끓는 소리였어요.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도 났죠. 저는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리듬이 있었어요. 규칙적이었죠.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주방이 보이는 쪽으로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이 보였죠. 큰 냄비가 몇 개 있었고 불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중년 여성이 국자로 뭔가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요. 그때 알았어요. 이 음식은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끓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거죠.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은 있었어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어죽이 나왔어요. 어제와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같은 양이었고 같은 향이 났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죠. 어제와 같았어요. 염도도 같았고 질감도 같았어요. 일관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먹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제는 분석하느라 빨리 먹었거든요. 오늘은 달랐죠. 시간을 들여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요. 그러자 느껴졌어요. 온기였습니다.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어요. 배에서 열이 퍼졌죠. 손끝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었어요. 체온 조절이었죠.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쌀알이 국물을 흡수했어요. 부드러워졌죠. 씹을 때마다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단맛, 짠맛, 감칠맛이 순서대로 왔어요. 한꺼번에 오지 않았죠. 순서가 있었습니다. 생선살을 먹었어요. 뼈는 없었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질감이 달랐어요. 어제 먹었던 다른 식당의 생선과 달랐죠. 더 부드러웠어요. 씹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건 의도된 거였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였죠. 저는 주방을 다시 봤습니다. 중년 여성이 생선을 다루고 있었어요. 큰 생선이었죠. 칼로 자르는 게 아니었어요. 손으로 뜯고 있었습니다. 뼈를 발라내는 게 아니었어요. 살과 뼈를 함께 갈고 있었죠. 그제야 이해됐어요. 어죽은 생선을 분리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통째로 사용하는 음식이었어요. 살만 쓰지 않았죠. 뼈도 함께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물이 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많았던 거죠. 유럽 방식과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생선 살만 썼어요. 뼈는 버렸죠. 깨끗하게 분리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양소는 버려지는 거였죠. 뼈에 있는 칼슘, 콜라겐, 미네랄 다 버려졌어요. 어죽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사용했어요. 살도 뼈도 내장도요. 갈아서 넣었죠. 그래서 국물에 모든 영양소가 녹아 있었어요. 이건 비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대 효율이었죠. 저는 메모를 멈췄어요. 펜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데이터는 충분했죠. 이제 필요한 건 이해였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는지, 왜 이렇게 먹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릇이 비었어요. 배가 불렀죠.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도 같았죠. 포만감은 있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앉아 있었죠. 다른 손님들을 봤습니다. 모두 비슷하게 먹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집중해서요. 아무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죠.
한 노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계산하고 나갔어요. 인사도 없었고 말도 없었죠. 그냥 나갔습니다. 다음 손님이 들어왔어요. 앉아서 주문했죠. 같은 메뉴였습니다. 모두 어죽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죽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일상이었죠. 아침에 먹는 밥이었고 점심에 먹는 식사였어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이었죠. 그래서 조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유럽의 미식 문화를 떠올렸어요. 레스토랑은 특별한 곳이었죠. 기념일에 가는 곳이었고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었어요.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했고 그래서 비쌌죠. 어죽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비싸지도 않았죠. 그냥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영양은 충분했죠. 맛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건 다른 철학이었어요. 유럽은 음식을 예술로 봤습니다. 미식은 감각의 향연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음식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위였죠. 그래서 지속 가능해야 했어요. 그래서 부담 없어야 했죠. 저는 다시 주방을 봤습니다. 중년 여성이 여전히 끓이고 있었어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어죽을 끓이고 손님을 받았을 거죠. 이건 단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어요. 반복을 통해 완성된 기술이었죠. 레시피는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이 알고 있었죠. 얼마나 저어야 하는지,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언제 불을 줄여야 하는지요. 표준화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표준화된 거였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었죠.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유럽 시스템과 다른 체계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강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서 있었어요.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봤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기준에서의 효율일 수 있었어요. 느리다고 생각했던 게 적절한 속도였을 수 있었죠. 단순하다고 본 게 본질에 집중한 결과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죽은 제가 알던 음식의 범주 밖에 있었어요. 유럽 영양학으로 설명되지 않았죠. 미식 이론으로도 분석되지 않았어요. 다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관점이 필요했죠. 저는 차에 탔습니다. 엔진을 켰어요.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었죠. 생각했어요. 이 음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보였죠. 제가 가야 할 방향이 보였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맥락을 봐야 했어요. 성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했죠. 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어요. 하지만 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입력하지도 않았죠. 대신 글을 썼어요. 오늘 본 것, 느낀 것, 이해한 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어죽은 영양소의 합이 아니었어요. 조리법의 결과도 아니었죠. 그보다 큰 무언가였습니다. 환경, 역사, 사람, 시간이 만들어낸 구조였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바꿨어요. 더 많은 식당을 가는 대신 한 곳을 깊이 보기로 했죠. 그 식당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가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은 과정을 관찰하기로요. 데이터 수집이 아니었어요. 이해의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걸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어쩌면 제가 틀렸던 걸 인정하는 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식당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조용한 손님들, 끓고 있는 국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의 손이요.
그 손이 만들어낸 음식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식당에 갔어요. 같은 시간에 갔고 같은 자리에 앉았죠. 같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기억했죠. 말은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관찰했어요. 손님들을 받고 조리 과정을 받고 음식을 먹었죠. 메모는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이해하는 단계였어요. 어죽은 지역 음식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금강 인근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었죠. 하지만 지역에만 갇혀있지 않았어요. 유럽까지 전달됐으니까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때문이었죠. 이 음식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복잡한 레시피도 없었고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었죠. 그냥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알았어요. 몸이 반응했으니까요. 따뜻해졌고 배가 불렀고 불편하지 않았죠. 유럽에서 어죽을 먹은 사람들이 느낀 게 이거였어요. 이국성이나 트렌드가 아니었죠.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만족감이었어요. 그게 입소문으로 퍼진 거였죠. 현대 음식은 복잡했습니다. 영양소가 분리됐고 기능이 나뉘었어요. 단백질은 따로, 탄수화물은 따로, 지방은 최소화했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은 따로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합해서 받아들였죠. 어죽은 분리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한 그릇에 넣었습니다. 생선도 채소도 밥도 국물도요. 통합된 형태였죠. 그래서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소화도 빨랐고 에너지 전환도 자연스러웠죠. 이건 과학이 아니었어요. 경험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하며 축적된 지식이었죠. 누가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먹으면서 다듬어진 거였습니다. 남은 건 필요했던 거고 사라진 건 불필요했던 거였어요. 저는 이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제 몸이 반응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매일 먹었는데 물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해졌죠. 유럽 음식은 달랐습니다. 맛있었지만 매일 먹긴 어려웠어요. 자극이 강했고 지방이 많았고 소화가 무거웠죠.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일상은 아니었어요. 어죽은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부담 없었고 지속 가능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어죽을 좋아하는지요. 그들도 저와 같은 걸 느꼈던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음식이었죠. 과잉 설계되지 않은 음식, 기능이 분절되지 않은 음식,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음식이요. 유럽 사람들은 피곤했어요. 모든 게 분석되고 정량화되고 최적화됐죠. 음식마저 그랬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소를 나누고 식사 시간을 정했어요. 효율적이었지만 자연스럽지 않았죠. 어죽은 그 반대였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됐고 나누지 않아도 됐고 시간에 맞출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됐죠. 몸이 알아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 단순함이 오히려 현대인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어죽을 먹으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도 맑아졌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영양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됐고 칼로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그냥 먹으면 됐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는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브랜딩하지 않았죠.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만들었고 먹었고 전달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졌죠.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요. 저는 이걸 비효율이라고 봤었어요. 표준화되지 않았고 재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표준화는 됐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사람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였죠. 중년 여성은 레시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언제 불을 줄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간을 해야 하는지요. 수십 년 반복하며 체득한 지식이었죠. 이건 기계로 대체할 수 없었어요.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었죠. 매번 미세하게 달랐으니까요. 생선 크기, 채소 상태, 물 온도, 날씨까지 고려했어요. 그걸 조절하는 건 감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식당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어죽을 먹으려고요.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모레는 독일행 비행기를 타야 했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했어요.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강이 보였죠. 물은 여전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죽이 나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먹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향도 같았고 색도 같았어요. 일관성이 있었죠. 하지만 똑같지는 않았어요.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게 사람 손으로 만든 음식이었죠. 천천히 먹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국물을 마시고 밥을 말아 먹고 채소를 씹었어요. 하나하나 음미했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요. 다 먹었습니다. 그릇이 비었어요. 계산하러 갔죠. 중년 여성에게 돈을 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년 여성도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통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탔죠.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은 메모들을 봤죠. 데이터, 관찰, 생각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결론이었어요. 간단하게 적었죠. 어죽은 소개할 음식이 아니다. 이해해야 할 음식이다. 외국인이 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대인이 잃어버린 방식으로 설계된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쓸 필요가 없었죠. 이 문장들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가방에 넣었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백미러로 식당을 봤습니다. 작아지고 있었죠. 곧 보이지 않게 됐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노트북을 켰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연구소에 제출할 보고서요. 하지만 쓰기가 어려웠어요. 데이터는 있었죠. 영양 성분, 조리 방식, 재료 구성 다 분석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어죽의 본질은 수치밖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다르게 썼어요. 데이터는 부록으로 넣었죠. 본문은 관찰과 해석으로 채웠습니다. 어죽이 왜 지속됐는지, 왜 외국에서도 받아들여지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설명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설계, 설명하지 않지만 몸이 이해하는 구조, 브랜딩 없이 전달되는 가치, 그리고 현대 사회의 과잉 설계에 지친 외국인들이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음식, 이게 어죽이었고 이게 한국 음식 문화의 방식이었어요.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파일로 저장했죠. 연구소에 보냈어요.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흥미롭다고 했어요. 추가 연구 가치가 있다고 했죠. 특히 외국인 소비자들의 반응 분석 부분이 설득력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음식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험 대상이었죠. 데이터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했죠.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어요. 이 나라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죽도 설명하지 않았죠. 홍보하지도 않았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죠. 그게 강점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체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남는 구조였죠. 유행을 따르지 않으니 유행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줄을 섰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졌어요.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땅이 보였죠. 강도 보였고 산도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그 식당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어죽을 끓이고 있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걸었고 많이 생각했으니까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죽 국물이 끓는 꿈이었죠. 김이 올라오고 냄새가 퍼지고 손님들이 조용히 앉아 먹는 꿈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국자를 들고 저었어요.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요. 깨어났을 때는 독일 상공이었습니다. 착륙 준비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음식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데이터만 보지 않게 됐죠. 구조를 보게 됐습니다. 맥락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죽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말없이요. 설명 없이요. 그냥 거기 있었고 저는 먹었고 이해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한국은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나라. 화려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가진 나라. 증명하지 않아도 증명되는 가치를 지닌 곳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죠. 독일의 공기였어요.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식이 있었죠. 평소에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이 음식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어떤 맥락에서 남아있는 걸까?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재료를 만지며 생각했죠. 이 재료는 어디서 왔고, 누가 키웠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어죽이 가르쳐 준 건 이거였어요. 음식은 재료의 합이 아니라는 것. 시간과 사람과 장소가 만들어낸 구조라는 것. 그걸 이해하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요.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연구 방식도 달라졌고, 보고서 쓰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데이터는 여전히 중요했죠.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맥락이 필요했고,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보고서가 달라졌다고 했죠.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 다녀왔다고요. 어죽을 먹었다고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죽이 뭔지도 몰랐죠.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직접 가서 먹어봐야 안다고만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 식당, 그 국물, 그 향이요. 데이터로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요. 어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죠. 그럼에도 남아있었고, 전달됐고, 이해됐습니다. 그게 진짜였어요.